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부터 전국 권역별 접종센터에서도 의료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진들은 상당한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 3명 중 1명은 장기간 노동으로 무기력증을 호소했고요. 10명 중 7명은 우울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은 의료진뿐만이 아닌데요. 코로나19 전선의 119 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중 4명이 우울증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코로나19 이송 업무 외에도 본 업무인 화재 진압, 홍보 활동 등을 하면서 업무 강도도 무척이나 세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그리고 소방 공무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입니다. 10대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년법 폐지 논의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2부는 노무상담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10대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 소년 범죄가 늘면서 소년법 폐지 논의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이 처벌보다는 교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개정이나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청소년 범죄와 촉법 소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큰 숙제가 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촉법 소년과 소년법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년법 폐지해야 한다? 아니다?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제가 팀장님 오래 알고 지냈는데, 네. 팀장님 뵈면 참 좋은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요.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학창 시절 좀 어떠셨어요? 저는 큰 말썽 안 부리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다녔습니다. 그랬군요. 네. 공부도 잘하고. 공부는 열심히 했죠. 예. 자, 오늘 다룰 내용 때문에 서두에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10대 청소년 범죄 지난달 14일 대검찰청에서 범죄 분석 통계를 냈습니다. 소년 범죄 중에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 올해도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소년법, 촉법 소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해만 지금 6건 이상 올라왔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소년한테도 범죄 처벌 수위를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의정부 이야기 해주셨는데 올해 1월이었죠. 그 경전철에서 지하철에 노인을 폭행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가해자가 이제 2명인데 중학교 1학년, 만 13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년법 안에 들어가는 나이였고 그 가해 학생 일행이 직접 촬영해서 올렸었죠, 영상을. 예. 그래서 한 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면서 심한 욕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중학생이 옆자리 남성 노인과 시비 벌이고 욕설하는 장면들. 예. 이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월에도 그 제주도에서 7명의 고등학생이 차량과 오토바이 10대를 훔쳐가지고 운전하고 절도하고 또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사건도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차량 훔쳐서 몰고 다니다가 기름 떨어지면 또 다른 차 훔쳐가지고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이고. 이 아이들의 유흥비다. 이거 사실은 유흥비라는 말 자체도 좀 맞지가 않는 건데 예. 어쨌든 차량과 함께 귀중품도 훔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10대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짚어주셨지만 2월 14일에 대검찰청이 범죄 분석 통계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예. 소년 범죄에서 강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까지 올라갔고 특히 이제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2009년에 1,574건에서 예. 2019년에 3,18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범죄도 66.1% 증가했고 협박 범죄도 13.5배 급증을 했는데 예. 나이만 어리지 사실은 이 아이들이 하는 그런 행위 자체는 무서워요. 어른들의 범죄와 예. 똑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소년법을 없애자, 처벌을 강력하게 개정하자 등등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만 짚어보고 저희의 의견을 좀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소년법, 촉법 소년에 대한 법적 기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소년법이라는 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어떤 환경 조정, 예. 품행 교정, 이런 보호 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요.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행해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 예. 이제 소년법이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적용이 되고 만 10세 미만은 그냥 범법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부모님 오시면 이제 훈계 정도 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가고, 예. 그리고 이제 촉법 소년이 10세에서 14세 미만인데 여기도 역시나 대부분 보호 처분이에요. 이제 19세 미만이 범죄 소년이 되는 건데 예. 여기선 이제 형벌이 주어지죠. 소년법 특례로 완화된 형이 선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소년들이 벌이는 범죄에 대해서 예. 대부분이 아주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촉법 네. 소년인데 지금 강력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촉법 소년 저는 그 폐지보다는 좀 개정 쪽에다가 좀 힘을 싣고 있어요. 개정. 그러니까 나이를 좀 연령을 낮추자는 거죠. 지금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겠지만 중학교 1학년이면 만 13세인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 범죄 일어나는 것들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이미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그 범죄 역시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연령을 뭐 한 3, 4살 정도 낮추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몇 세 정도까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한 9학년, 4, 5, 6학년까지도 좀 적용이 될 수 있게 그 나이를 좀 한 4살 정도 어리게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만 네. 저는 한 만 10세 이상이면 네. 그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예, 요즘 우리 그 학생들이 발육 상태나 네.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요. 그렇죠. 예. 이제 이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을 그냥 어린 나이로 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다. 저랑 뭐 거의 일치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4살 낮추자고 했고 최영진 아나운서 10세 이상으로 하자고 하니까 거의 그렇네요. 똑같은 거잖아요. 예. 자, 오늘도 저와 전민기 팀장은 찬반 역할 분명하게 고지해주고 설정일 뿐 YTN 라디오 입장은 아니라는 점 확실히 파악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면 한 14살인가요? 우리 전민기 팀장과 놀이터에서 밤에 마주쳤는데 시비를 걸어옵니다. 두려움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아니 그게 솔직히 한 명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한 명이면 어떻게 3, 4명 정도 되면은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발육 상태. 그 가끔씩 이제 밤에 돌아다니다가 교복 입은 아이들 3, 4명 정도 좀 어두운 곳에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오던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만 14세 미만, 그러니까 중학교 한 1학년도인데 이 정도 10대 청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안 됩니까? 아까 그 14세 미만은 보호처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호제에 의한 감호 위탁, 그다음에 수강 명령하고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뭐 가둔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년 복지 시설에 위탁해서 이제 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병원이나 요양소, 소년 의료보호 시설에 이제 감호를 받게 되고 이런 10단계로 나뉘는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또 제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년원에 감호되는 것도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행법이 지금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형사처분이 아니라 예. 다 이런 식의 보호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이 돼도 그 동기하고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분인데 이것도 뭐 거의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리고 2019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을 험담했다고 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혐의로 한 초등학생이 이 촉법소년에 해당이 돼가지고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족에게 인계가 됐고 재판도 일반 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 친구를 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는. 사람을 죽였는데. 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봐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소년법을 가지고 있고 네. 이 나이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네.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나이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그 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중한 범죄에 들어가는 범죄의 경우에는 네. 성인과 좀 동일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 예. 범죄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이 경범죄냐 중범죄냐 좀 나눌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아까 같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이 이 어릴 때 사실은 저는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풀려났을 경우에는 또 저지를 그렇습니다. 위험성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예.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라든지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될 그런 우려가 있다. 저도 예. 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의견들도 오고 있는데 네. 124번님께서는 소년법 꼭 폐지해야 합니다. 범죄 종류가 성인 범죄인데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란 이유만으로 소년법으로 책임을 경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촉법소년이란 규정을 악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감해요. 맞아요. 악용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나 처벌 안 받아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예. SNS라든지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 있었어요. 예. 본인들이 알고서 행한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되면 예.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별로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식의 글들이 올라온 걸 보고 저는 그때 좀 충격받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괜찮아. 이런 예. 식의 반응들. 맞아요, 이게 맞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지화 천사님께서는 소년법 폐지하고 전민기 팀장님 공동 진행자 찬성한다고 슬라생 2시간 언제 늘리나요? 라고. 예. 1시간만 할 거고요. 저 혼자 할 겁니다. 저는 아무튼 이 시간대는 쭉 일주일이 비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바쁘시니까 저 혼자 할 거고요. 3928번님 폐지는 안 됩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사춘기 때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행동을 하게 한 사회와 어른들도 책임을 나눠줘야 한다는 뜻에서 만 13세 정도로 개정에 힘을 싣고 싶습니다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마지막 여쭤볼 텐데. 예. 자, 모든 범죄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가정의 불화나 그 학대가 비행 청소년 또 만들고 이게 범죄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청소년의 부모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 하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의 책임도 있는 거죠. 예.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큰 범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같이 힘든 일을 겪게 되는구나를 보게 되면 예. 아이들에도 좀 교육적으로 좀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예. 이 사회정착에 실패한 소년이 전체 조사 대상 399명이 약 40%. 그러니까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남자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가정의 학대가 심할수록 높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환경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누가 있냐?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2520번님 초 5, 6학년만 돼도 나쁜 짓 다 알 나이입니다. 딸 가진 아빠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연령은 낮추고 벌은 강하게 라고 하셨고 4099번님 폐지가 답입니다. 나이가 책임을 면피해 주는 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특히나 짧게 느껴지네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규제입니다만 때때로 규제 때문에 논란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특히 새로운 산업이 시작될 쯤엔 심각한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경기도 광주에서는 이 규제가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규제를 어떻게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광주시 신동헌 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광주시장 신동훈입니다. 예, 오전에 라디오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바쁘시지 않으세요? 예, 여러 가지 바쁘죠. 예, 예.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먼저 광주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그 광주시도 백신 접종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예. 3월 2일서부터 서남빛 요양병원서부터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제 어제 이렇게 해가지고 373명 접종을 완료했고요. 예. 앞으로도 백신 공급 상황 및 중증 진행 위험 정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단계별 신속 안전한 접종으로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 시장님 보고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코로나19 또 방역 현장에서 오시느라고 예, 오늘 그 민방위 복장 그대로 오신 것 같아요? 민방위 복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저희는 전투복이라고 부릅니다. 예. 전투복이 예, 예. 대단히 바쁘실 텐데 다시 예.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 시장님도 접종 대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접종 대상인데 예. 저도 그 65세 이상에 포함돼 가지고 한 5월 정도에 접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자, 앞서 그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규제가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그 규제도 자산이다라는 말은 좀 억지 표현이죠. 사실 저희가 예. 표현하기 좀 거북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늘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은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좀 이렇게 표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 2,500만 수도권 시민들한테 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희생을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탓을 해왔거든요. 예. 이게 나라냐 뭐 이런 탓. 좀 환경부는 좀 과학적으로 우리 환경 정책을 좀 잘 좀 펴봐라. 예. 이런 탓으로 이렇게 일관해 왔고요. 그런 기간이 한 50년 돼 왔는데 늘 수도권 2,500만 시민들한테도 원망을 해왔습니다. 예. 쥐꾸락지만한 이런 조그만 예산 주면 부담금을 내면서 우리 시민들은 평생 이렇게 고통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살 수만은 있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탓을 좀 돌려서 돌파구의 한 시점이라도 좀 잡아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다음에 원망을 좀 감사의 생각으로 좀 돌려서 우리가 좀 잘 앞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좀 모색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규제도 자산이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전에 수도권 2,500만 명 주민들에 대한 좀 원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수도권 광주에서 이렇게 물을 받아서 먹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한강이라고 있잖아요. 예. 남한강은 저쪽 춘천 쪽에서 내려온 물이고요. 강원도. 북한강이죠, 거기가. 예. 그리고 남한강은 이제 충청북도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광주에서 지키고 있는 경안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합쳐서 이제 우리 수도권 시민들한테 경안천 예. 이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을 지키려면은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저희 시민들은 이제 실행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광주는 우리 인근 지역에 뭐 여주도 있고 이천도 있고 예. 남양주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피해 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자, 중간에 퀴즈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에 관한 문제로 준비했는데요. 지역 경제를 살리고 6에서 10% 인센티브를 받는 광주시 지역화폐 광주 사랑카드에는 양서류의 한 종류인 이것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토종의 이것의 서식지가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금개구리, 2번 황소개구리입니다. 자,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인기 유튜버들의 소통 비법과 꽂히는 화술 팁을 담은 책 나 누구랑 말한 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힌트가 가능할까요? 예. 예. 제가 지금 그 질문 받고 예. 제 수첩에서 요걸 꺼냈습니다. 여기 카메라에 잘 보일진 잘 카메라에 몰라도. 좀 잡히나요? 예. 요건데 요걸 보시고 그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힌트가 아니고 시장님 거의 정답 주신 건데요? 아닙니다. 이거 맞히기 어렵습니다. 예. 금개구리일 수도 있고, 예. 뭐 청개구리일 수도 있고, 아, 그런가요? 또 뭐 예.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번 금개구리, 2번 황소개구리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그냥 정답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수원을 좀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도권 주민들이 광주에서 이렇게 물을 얻어서 사용하는데 정작 광주시에 사는 시민들은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서울 인근에 이제 2,500만 수도권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 50년간 이게 규제를 받아왔거든요. 예. 근데 집 한 채 이렇게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은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집 한 채 지어줘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옆에 집 한 채 지을 수 없고 50년 전에 화장실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말 우리 광주 시민들이 실행당하는 예. 그거는 이로 말할 수 없이 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갇혀서 생활하는 시간이 좀 길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규제로 지켜온 자연 환경이 그 무엇보다 좀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규제도 자산이다라는 말뜻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해 보면은 예. 규제 때문에 생긴 이런 작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자연 생태가 좀 잘 보존돼 있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장점으로 살려서 관광 광주를 만드는데 하나의 좀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광주시에서 낸 프로젝트가 길 프로젝트입니다. 길을 통해서 우리 광주를 좀 한번 새로운 역사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길 프로젝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터 남한산성에서 천지남을 잇는 총 연장 121km 정도의 7개 코스의 역사 문화 관광 벨트를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우리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백제 시대에서부터 통일시대 신라 시대에서부터 많은 역사 문화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전 세계인들한테 알려서 단 한 개밖에 없는 이 길 프로젝트를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님 지금까지 딱 듣고 많은 분들 궁금하시게 여기까지만 듣고요. 11시 넘어가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